6월 18일 운명의 날이 옵니다. 3040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내 집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해 매일 밤잠을 설치며 재테크를 고민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다가오는 6월 18일 2026년 상반기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 대어로 손꼽히는 스트라드비전을 포함한 역대급 동시 청약장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대여급이니까 대충 증권사 계좌 몇 개에 돈 쪼개 넣고 균등 배분만 노리면 몇 주 챙기겠지, 이렇게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오늘 단언컨대 경고장부터 날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월 18일 동시 청약, 평소 하던 대로 대충감으로 자금 쪼개기 했다가는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투자 자금 수천만 원이 고스란히 묶인 채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청약 폭망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청약은 단순한 단독 공모주 청약이 아니라 우량 기업들이 같은 날 동시에 청약을 진행하는 이른바 종목 간 중복 청약의 덫이 교묘하게 깔려있는 판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오토모티브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강자로 평가받는 스트라드비전의 시장 가치는 이미 수조 원을 넘나들고 있고,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2026년 현재의 냉혹한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수많은 청약 가입자가 몰릴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철저한 전략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먹구구식 자금 쪼개기를 시도한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6월 18일 당일 저녁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상장 패닉바잉 수익을 올릴 때 오직 영주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들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번 6월 18일 동시 청약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일반적인 공모주 청약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정교한 전략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구조적인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여급 공모주인 스트라드비전의 청약이 시작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 특히 자산 형성에 가장 목이 마른 3040 세대의 자금이 일시에 한 곳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장을 단순한 눈치 싸움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청약의 핵심은 어떤 증권사에 넣을까가 아니라 어떤 종목에 내 자금을 분산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실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번 스트라드비전의 상장 주관사는 KB증권 단독 주관입니다. 공동 주관사나 중소형 인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트라드비전 안에서 증권사 여러 곳을 비교하며 자금을 쪼개는 전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짜 문제는 6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KB증권의 스트라드비전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에서 주관하는 저스택 등 다른 알짜 공모주 청약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의 한정된 자금을 KB증권의 스트라드비전에 몰빵할 것인가, 아니면 삼성증권의 저스택으로 분산할 것인가라는 종목 간 자금 배분의 고차원 방정식이 열린 겁니다. 2026년 현재 공모주 청약 시장은 고도화된 자동화 매크로와 실시간 경쟁률,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마트 개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약 마감 당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자금이 두 종목 중 어디로 급격하게 쏠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초반에 내 자금을 분산해서 입금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용할 수 있는 총 자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돈을 아무런 데이터 분석 없이 두 종목에 대충 반반씩 쪼개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감 직전 확인해보니 한쪽 종목의 청약 경쟁률이 수천 대 1로 치솟아 균등 배분 확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고, 정작 다른 쪽 종목은 경쟁률이 낮아 돈을 조금만 더 넣었으면 비례 배분으로 2주, 3주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동시 청약의 특성상 한쪽 증권사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청약이 마감되고 환불금이 들어올 때까지 최소 2일에서 4일 동안 여러분의 자금은 완전히 동결됩니다. 즉, 실시간으로 종목별 경쟁률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미 들어가 버린 자금을 빼서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중들의 이러한 안일함과 무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겹치면서 결국 6월 18일 당일에는 수백만 명의 청약자들이 종목 간 자금 배분 실패로 인해 단 1주도 배정받지 못하고 아까운 수수료와 환불 기간 동안의 이자, 기회비용만 날리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약 전 반드시 완벽한 자금 쪼개기 전략을 수립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소름 끼치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번 6월 18일 동시 청약을 대충감으로 쪼갰다간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번 청약에서 공모주 영주를 받고 실망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며 경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짜 무서운 함정은요, 이번 청약 실패를 시작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경제적 도미노 파괴 현상이 있습니다. 3040 직장인 여러분,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단순한 고물가를 넘어 실질 화폐 가치가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는 소리 없는 자산 학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질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화폐의 발행량을 감안한 체감 물가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연 5%만 잡아도요.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묶어두고 있거나 청약 눈치 싸움 한답시고 목적 없이 표류시키고 있는 현금 1억 원의 가치는 정확히 5년 뒤에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8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2천만 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동시 청약에 뛰어드는 대다수의 3040 직장인들이 어떤 자금으로 청약을 하십니까? 순수하게 여유, 현금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당기거나 예적금을 담보로 잡거나 심지어 전세 자금이나 주택 구입용 끌 자금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융통해서 비례 배분까지 노리고 크게 베팅하려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 여기서 자금 배분 전략을 대충 짜서 실패했을 때의 구체적인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례 배분과 균등 배분을 동시에 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4천만 원을 연 6% 금리로 급하게 조달했다고 칩시다. 6월 18일 당일 종목 간의 실시간 눈치 싸움에 완전히 실패해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폭발적인 구역에 자금을 몰아넣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비례 배분으로는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고 균등 배분마저도 추첨에서 떨어져 완벽한 0주를 기록합니다. 공모주 청약이 끝나면 환불일까지 최소 4일 동안 이 4천만 원은 해당 증권사 계좌에 꽁꽁 묶이게 됩니다. 단 한 주도 받지 못했는데 4일 동안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생돈이자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마이너스 계좌에 누적됩니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회비용의 저주입니다. 내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입했더라면 거둘 수 있었던 다른 알짜 종목의 수익 혹은 당장 그 주의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었던 우량 반도체 주식이나 고배당주에 투자할 기회가 완전히 제로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2026년의 자산시장은요. 단 일주일의 판단 착오가 5년치 가계 자산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독한 스노볼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한 번의 청약 폭망이 단순한 일회성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음 청약 자금의 경직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식 시장을 떠나거나 영끌 빚만 떠안은 채 포기해버리는 포모 증후군의 극치로 여러분을 몰고 갈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잔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전략이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2026년의 공모주 시장은 축제의 장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산 약탈 지옥입니다. 철저한 계산 없이 남들이 하니까 대여급이니까 대충 쪼개 넣으면 한두 주는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득 찬 3040 직장인들의 쌈짓돈을 빨아들여서 실시간 데이터와 완벽한 자금 분배 알고리즘을 가진 상위 1%의 프로 개미들이 억대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이 끔찍한 자산 우하양에 덫에서 탈출할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6월 18일 당일 청약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주할 미래는 오직 마이너스 통장이자 고지서와 단 한 주도 찍히지 않은 텅 빈 주식 잔고 확인서뿐일 테니까요. 자, 이제 피눈물 나는 공포의 시뮬레이션은 끝났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완벽한 탈출구를 얻어가실 겁니다. 6월 18일 공모주 동시 청약장에서 3040 직장인들이 한정된 자금으로 무조건 균등 배분 승리를 거두고 나아가 비례 배분까지 챙길 수 있는 실전 자금 쪼개기 매뉴얼을 지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의 총 가용 자금을 성격에 따라 철저하게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총 자금의 30%는 오직 최소 수량만을 노리는 종목별 균등 배분용으로 나머지 70%는 마감 직전 가장 유리한 종목에 집중 투입할 비례 배분용 마중물로 완전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분을 하지 않고 한 종목에 뭉텅이 돈을 먼저 집어넣기 때문에 자금이 경직되는 겁니다. 균등 배분은 소액으로도 각 종목의 기본 물량을 확보하는 게임이라는 점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번 동시 청약의 핵심인 KB증권과 삼성증권 등 주요 주관사 계좌를 청약, 사흘 전인 6월 15일까지는 무조건 모두 개설해 두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대다수 증권사는 청약 당일 계좌 개설 후 즉시 청약이 불가능하거나 서버 과부하로 인해 인증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당일 아침에 사는 군인은 없습니다. 관련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세 번째, 실전 타이밍 전략입니다. 6월 18일 청약 마감일 당일 오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전의 경쟁률은 허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눈치 싸움은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균등 배분 자금 30%를 각 종목의 최소 청약 단위 금액만큼만 정확히 쪼개서 1차 입금을 완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증권사 앱에서 종목별 청약자 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균등 배분은 총 배정 물량을 청약자 수로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종 청약자 수 대비 배정 물량이 유리한 종목이 무조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공모주를 안겨줍니다. 자, 균등 배분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남은 70%의 비례 자금을 쓸 차례입니다. 오후 3시 15분 마감 45분 전을 기해 동시 청약 종목 중 비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 대비 가성비가 극대화되는 최종 타깃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곳에 남은 모든 비례 자금을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의 경직성을 완벽하게 방어하면서도 종목별 균등으로 확실한 기본 물량을 챙기고 비례로 확실한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남들이 영주를 받고 울부짖을 때 확실하고 안정적인 확정 수익을 쥐고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3040 직장인 여러분, 재테크와 투자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복권이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잔인한 심리 게임이자 과학입니다. 이번 6월 18일 동시 청약은 여러분이 그동안 날려왔던 기회비용을 단숨에 만회하고 2026년 하반기 자산 우상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대7 자금 쪼개기 법칙과 오후 2시 반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더 이상 대중의 안일함에 휩쓸려 내 소중한 돈을 묶어두고 피눈물 흘리는 청약 폭망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종목별 실시간 예상 경쟁률 데이터와 청약 팁은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시장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확실하게 레벨업 시켜줄 가장 날카로운 투자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